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하는 무제네트워크의 이춘발입니다. 우리 주변 정말 지천에 깔린 게 도둑입니다. 좀도둑에서부터 큰 도둑까지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작은 도둑은 쉽게 잡혀도 이 대도는 잘 안 잡힙니다. 오늘은 도둑 중에 도둑, 세금 도둑을 고발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웅진이 자행한 역대급의 세금 횡령 사건입니다. 횡령은 도둑질보다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국가 세금 사기쳐서 떼어먹는 것입니다. 세금 횡령과 탈세 누명권을 폭로하고 또 동시에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에 탈세 신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 금액이 200억 원이면 포상액이 무려 40억 원입니다. 윤석열 회장의 웅진 금융비리와 특혜 문제 등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정말 저희 눈을 의심할 만한 조세포탈 범죄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웅진의 국세 횡령 전모를 한번 들춰내 보겠습니다. 저희 무제네트워크에 신고된 고발에 따르면 웅진은 가짜거래 영수증을 만든 뒤 국세 부가세 환급금 무려 39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이거월드 전 윤종호 사장이 오늘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바로 웅진의 3천억 원대 회사 강탈당한 장본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문제 참 어렵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세금 횡령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만 이 참 세금 관련해 가지고 횡령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낯설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아마도 이 사건이 대한민국 최초 사건이기 때문에 세금 횡령이라는 단어는 아마 듣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횡령과 이 포탈은 또 좀 다른 의미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포탈은 국가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안 내고 도망가는 경우를 세금 포탈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세금 횡령은 국가에 납부돼 있는 국고에 귀속돼 있는 돈을 빼버린 겁니다. 빼먹는 거겠죠. 착복한 게 이제. 근데 그 액수가 얼마나 돼요? 39억 원을 그 국가를 속여서 거짓 환급 받아갔습니다. 그럼 속였다는 얘기는 뭔가를 가짜로 뭔가 만들어서 해먹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거짓말로 허위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서 세무시 당국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산인도 소송이나 뭐 그 억울함을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웅진 측에서 자기들은 문제 없다라고 증거 자료를 냈는데 그 증거 자료 속에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 낸 거는 3천억대 회사 뺏겼던 그 그렇죠. 타이거월드 저희 말씀하신 타이거월드하고 거죠? 타이거월드 채권자 조합에서 이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그게 언제 발견된 거예요? 이게 뭐 몇 년 전에도 발견, 올해도 또 추가로 더 이제 웅진 측에서도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만히 좀 보시죠. 이 세금 계산서가 이 39억짜리 세금 계산서로 이제 여기 태성 TNR이 웅진 프레이 도시입니다. 웅진 프레이, 그 당시에 이름이 태성 TNR이고요. 극동건설이 태성 TNR한테 390억 가치를 뭘 팔았다.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39억으로 납부를 했다라는 세금 계산서인데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2009년 10월 27일 날 발행된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한 허위 사실이 이 속에 있었어. 이 한 장의 종이 속에서. 보시면 2009년 10월 27일 날 극동건설이 발행을 했는데 지금 주소가 충남 공주로 돼 있어요. 충남 공주로 주소 이전한 건 그 다음 달입니다. 뭐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발행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웃기는 거는 여기 대표이사가 송인혜, 윤춘호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이 송인혜 씨는 2010년 3월 25일 날 부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 27일자 세금계산서에 이름이 나와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허위 세금 계산서라는 건 뭐 금방 알 수가 그 이게 있습니다. 재판부의 정지를 지죠. 예, 여기 보시면 을제 19호증이라고 돼 근데 있죠. 아무리 돈을 네. 띄어먹어도 좀 뭔가 근거를 맞춰서 했을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아마도 이 이제 윤석금 씨가 5천만 원짜리 회사로 2,210억에 저희 회사를 강탈하면서 세금 여기에 관련된 부가세만 107억입니다. 107억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뭐 어떻게 했든 안 내는 맞추려고. 예,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윤석금 씨는 안 내고 어떻게 뭐 다르게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가 됐고요. 그래서 엉뚱한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됐는데 뭐 떡볶이김에 제사 지낸다고 39억짜리 세금 계산서를 억지로 만들어 놓고 이걸로 환급 받아가 버렸어요. 자기들이 납부하지도 않은 세금을 국세청한테 허위 신고한 다음에 세금 환급 형식으로 해서 39억을 가져간 겁니다. 그럼 법원에서 재판장은 이걸 안 봤습니까? 어떻게 재판장은 이제 이 소송이 아니었고 다른 소송에 대한 증거 자료로서 자기들이 제출한 거라 우리나라 민사법원 재판장이 다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버립니다. 주심의 부분이 아닌 이상은. 아무리 저기라도 눈 감고 재판하네. 그런 재판 뭐 아무나 갖다 하면 되겠네. 이게. 우리나라 민사재판 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 예. 그럼 이거는 민사재판에서는 불법 행위 판단 자체를 안 합니다. 저는 눈 감았다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뭔가가 이렇게 오리발 낙지발처럼 이렇게 뭐 연결된 건 아닌가요 이게? 당연히 이게, 그렇지 않고선 불가능하겠죠. 이건 완전히 이거 같은 이건 공범인데 재판장 공범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근데 이 서류는 그 공식이 된 문서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럼 국세청에 이거 그 후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세청에 저희가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 저희한테 이제 윤석금 회장이 이건 이제 세금을 그냥 엉뚱하게 생돈을 훔쳐간 거고요. 그렇죠, 훔쳐간 거죠. 원래는 윤석금 회장이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예. 당연히 건물분 부가가치세 107억을 납부를 했어야 됩니다. 한국자산신탁한테. 그렇죠. 그런데 그 세금을 안 냈어요. 그래서 그 세금을 안 내면서 이제 억지로 막 끼워 맞히다 보니까 엉뚱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서 환급 받아가 버리고 그리고 엉뚱하게 그 세금 안 낸 거는 저희한테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타이거월드는 부동산 3천억짜리 강탈당한 것도 억울한데 윤석금 회장이 훔쳐가면서 뺏어가면서 냈어야 될 세금까지 타이거월드한테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이 나서서. 그래서 탈세 누명을 쓰고 그렇죠. 체납자 신분이 됐다는 얘기군요. 예, 지금 순간에도 국세청은 타이거월드를 국세 체납자 명단에 등록을 시켜놓고요. 현재 가산세까지 해서 168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국세청에 있는 담당 그 부서나 네. 담당자들이 이걸 모르고 그랬었겠습니까? 제 궁금증이 남는데 눈을 감아준 거겠죠. 적극적으로 모의해서 포탈시켜준 거로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게 또 뭐 전부 가막소에 집어넣을 인간들이네 이거.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사건을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탄원서도 내고 진정서도 내고 뭐 국세청에만 낸 게 아니라 금감원에도 내고 검찰에 고소도 하고 별짓 다 했습니다. 시쳇말로. 근데 그건 가장 최근까지는 예, 최근까지는 이제 검찰에 고소를 했는데 예. 근데 이 조세 포탈이라는 범죄가 정말 이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조세 포탈죄에 대한 공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단 검찰은 이제 5억 이상의 조세 포탈에 대해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공소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세 포탈에 대한 수사 자체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검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를 포기해 버렸고요. 그래서 결국은 국세청이 나서서 수사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상 수사가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나도 기가 막힌 진짜 말도 안 되는 또 사실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요. 저희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인데 예. 처음에는 저희도 영문을 몰랐어요. 저희가 세금을 안 낸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부동산 매각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특히 재벌 회장인 윤석금 씨가 샀으니까 윤석금 씨가 납부할 세금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걸 한국자산신탁이 공매했으니까 한국자산신탁이 받아서 납부할 걸 안 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2011년에 세무조사를 대전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서울하고 예. 대전청이 서로 다른 걸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거군요. 왜냐하면 서울국세청, 대전청이 저희한테 준 내용에 의하면 서울청이 2010년도에 동양종금을 세무조사하면서 동양종금한테 우리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물렸대요. 부가세를. 뭐냐면 담보권이 양도될 때 사실상 소유권 넘어간 걸로 해서 네. 부가세 납부를 동양종금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러면 그 세무자료를 대전청에 넘겼고, 그런데 동양종금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하나은행하고 농협이 주채권자였거든요. 그럼 대전청은 하나은행하고 농협한테 부가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담보권을 이제 그 은행이 그 극동건설한테 매각을 했고, 극동건설은 다시 윤석금 회장의 웅진프레이 도시한테 팔았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청 논리대로 하면은 그 은행은 극동건설한테 세금 받아서 냈어야 되고, 극동건설은 다시 웅진프레이 도시한테 또 세금 받아서 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웅진프레이 도시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윤석금 회장이 세금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면하게 하려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가지고 야, 이 세금은 타이거월드 부동산 판 거니까 타이거월드가 내라 하고 타이거월드한테 과세 처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세 처분하고 하는 거, 행정 처분하는 그것에 재판부 또 그다음에 국세청, 금융권 이게 다 짬짬이가 돼서 그렇죠.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예, 국세청 예. 내에서 예. 서울청의 해석과 대전청의 해석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 아마 대한민국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근데 이 세무 전문가들한테 이게 이렇게 방송하기 전에 한번 몇 가지 물어봤더니 이건 뭐 딱 떨어지는 형법 이 범죄 행위라고 얘기를 무시무시한 하는데 범죄죠. 이거 여기 지금 여기 이거에 한국자산신탁이라는 거는 여기 아까 얘기한 예. 우리 4대 천왕하는 금융권 MB 예. 김승희 씨 한국자산신탁은 신탁회사고요. 이거 신탁회사고 그 투자 하나은행. 그렇죠. 하나은행 네. 저기 뭐 거의 그 네네. 대부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참 궁금한 게, 그리고 이 본인들이 이런 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이거를 조사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모른다고 이제 뒤로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는 국세청 감사관한테까지 신고를 예. 했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걸 조사하면 당시 세무 처리 담당자가 다친답니다. 그래서 국세청 스스로가 자기들 직원들을 다치게 할 수가 없어서. 자, 그럼 이제 그 중간하는 그런 횡령과 그런 조세 포탈에 관한 네. 이 부분을 이 두 가지를 다 네. 이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 가고, 그럼 뭐 금융당국은 눈 감았고 또 감사원은 또 뭐라고 있었나요 이게? 여기 지금 이거 한번 이게 어느 정도 범죄가 되는 건지 한번 이 전문가에게 네. 제가 한번 저기 예, 예. 기초적인 건 한번 했습니다만은 네. 이거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네. 제가 저 시립대 법학 전문 전 학장한테 한번 이거 한번 관련된 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저 정 교수님은 뭐 이 소위 보면 이제 미래 법조인들을 양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 세금 횡령이라는 게 참 낯선 일이지만은 어떻게 이런 정도인지 이걸 어떻게 처벌이 되고 어떤 게 범법행위로 보시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좀 해주시죠. 예, 그 영수증을 위조해가지고 부가세를 횡령한다든지 조세 포탈하는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고요. 외국에서는 뭐 이걸 뭐 엄청나게 중한 형벌로 다스리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지금 뭐 수십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횡령액이. 그러면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광주 당국에서는 그동안 뭐 하고 있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네요. 당사자는 물론 이게 특가법의 뭐 중범에 그 속하는 범죄라고 하지만은 관련자 국세청 기타 등등 이건 정말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사건이 아닌 듯합니다. 이거를 지금 윤 사장께서도 이건 당연히 이건 뭐 관계당국에 고발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절차를 통해서 예. 무려 수십 차례 단원서, 국민신문고 통해서 등등 공문서 제출하고 직접 찾아가서도 얘기했지만 횡령건을요? 횡령과 조세 포탈 건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저희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무죄 TV에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예.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예. 전 국민 앞에서 고발장 접수를 예. 선언합니다. 음. 그래서 세금 횡령 예. 39억 원, 예. 조세 포탈 107억 7억 원의 예. 윤석금 회장, 예. 웅진 프레이도 씨를 고발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세금 횡령 사건 그리고 이 세금 포탈의 과정을 상세히 듣고 보니 정말 강한 의심이 듭니다. 세금의 대상은 부천 세무서인데 국세청의 중앙수사부 조사사국도 아니고 관할 부천 세무서도 아니고 난데없이 대전지방국세청이 나타나서 부천업체 세무조사하고 엉터리 부가세를 부과하는가? 2009년 당시 대통령이 누굽니까? MB죠. 국세청장 누굽니까? 웅진 윤석금과 MB를 연결해 준 사람 김승유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과 판단이 뒤따릅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세금 포탈 사건, 횡령 사건, 누명의 남의 일이 아니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관련 세무공직자는 물론 웅진그룹 연관 임직원들 진상조사와 함께 엄벌을 촉구합니다. 검찰 이런 범죄에 열심히 수사에 착수해야 됩니다. 이 사건 속에 무수히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있는 겁니다. 웅진의 세금 횡령, 범행, 조세 포탈 신고했으니 이제 규정대로 합당한 신고 포상금 혜택 받아서 저희 무죄 네트워크 가난한 운영비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바람입니다. 검찰,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엄중한 법 집행을 지켜보는 한편 후속 비리도 열심히 캐내서 여러분에게 보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무죄 네트워크는 늘 여러분의 억울한 사연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